그 밖에 관심 가는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설날도 한참 지났는데 무슨 세배 논란입니까? 김기혁 아나운서.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설날에 소년원을 방문한 영상이 공개가 됐었는데 네. 이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허. 자,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법무부가 지난달 25일에 추미애 장관과 김호수 차관이 소년원을 방문한 영상을 인터넷에 공개를 했는데 아하. 이 영상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 미성년 재소자들이 추미애 장관과 김 차관에게 세배를 하는 그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네요. 소년원이니까 미성년이겠네요.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를 놓고서 이제 이게 적절한 것이냐라는 이런 논란이 발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대체 그러면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대체 어떤 영상이었는지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께 세배를 드리고 싶다는 생각들을 할 것 같아요. 갈 수는 없고 제가 어머니 역할을 우리 차관님께서 아버지 역할을 하면서 고향에 있는 부모님 생각하면서 새해를 시작하라 이런 마음으로 왔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엄마가 돼서 이렇게 많은 아이들에게 세배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기분이 매우 느긋합니다. 저게요, 이 법무부가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법무부 TV에 나온 영상인데 박성배 변호사님 대체 어느 장면, 어느 대목이 지금 도가 지나치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까? 보신 것처럼 이 추 장관은 소년원 학생들이 부모님께 세배를 드리고 싶어 할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엄마, 김 차관이 아빠 역할을 하면서 고향에 있는 부모님을 생각하며 새해를 시작하라는 의미로 이 자리를 마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어서 소년원의 재소자들이 추 장관과 김 차관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면서 세배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네. 그 이후에 추 장관과 김 차관이 세뱃돈으로 햄버거 교환 쿠폰이 든 봉투를 건네줍니다. 어허. 전형적인 세배를 받고 지금 저 장면이네. 오른쪽 사진네. 세뱃돈을 주는 듯한 모습을 연출했는데 네. 이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정치인 출신 장관이 자신의 홍보를 위해서 지나친 연출을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를 대동해서 소년원에 방문해서 미성년자 재소자들의 모습을 찍은 것 자체가 네. 이들을 흥미 요소로 전락시킨 것 아니냐. 어린 재소자들에게는 인격적으로 상처가 될 수 있으니 교정을 위해서는 섬세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을 네.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저러한 이제 뭐 소년범들이라고 뭐 하도 틀린 표현은 아니니까요. 유인경 평론가님 뭐 이런저런 질문을 했나 봐요. 저 행사가 엄마 장관, 아빠 차관이 소년원을 가다 뭐 그런 행사였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질문하는데 설날에 부모님들은 오시니?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건데 거기에 한 소년원생이 답변을 머뭇머뭇 거렸다는 거예요. 이제 뭐 그런 것도 지금 논란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여기? 저는 어떻게 저런 독특한 발상을 하셨을까?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 세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까요? 그거를 세배를 하고 싶지 않을까라는 거는 우리 기성세대, 흔히 말하는 꼰대들의 편견입니다. 이 아이들의 필요한 거는 따뜻한 마음이고 뭐 이런 거지. 네. 가짜 부모 모셔다가 억지 절하는 게 그게 무슨 세배라고 싶은 거겠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가면서 다 너무 자기적으로 찍은 것도 안타깝기도 하고요. 저는 어떤 행사에서 저런 소년범 비슷한 아이들에게 어르신들이 너네들이 이렇게 죄를 지은 건 사실 우리가 잘못해서다. 아주 깊이 반성한다면서 세족식이라고 해서 발을 씻겨주는 행사를 했던 게 네. 기억이 납니다. 아이들에게 진심으로 감동을 주고 싶다면 그런 행사를 하셨어야지 막연히 혼자 추 장관의 생각만 아니겠습니다만 이런 게 한 건 두 번, 세 번의 상처를 주는 것 같고요. 이 매스컴에 공개될 때는 아이들의 얼굴이 좀 이제 이모티콘으로 지워져 있지만 네. 그냥 그대로 영상이 남아있을 것 같거든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법무부 장관, 다른 분들 법무부 장관이라면 법적으로 예단만 하실 것이 아니라 마음을 좀 헤아리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진짜 엄마로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그런데 앞서 얘기 들어보니까요, 김기혁 아나운서. 네. 세배를 했으면 세뱃돈을 줘야 되는데 세뱃돈 준 게 아니라 햄버거 교환권 줬다는데 소년원 안에서 햄버거 교환권 쓸 수 있어요? 일단 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소년원 안에 햄버거 가게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당연히 이제 소년원들은 쓸 수가 없습니다. 아. 네, 그런데 이 햄버거 사용권을 줬다는 게
누군가 입에서 나온 게 아니라 자막으로 달려져 있었던 아, 거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것도 논란이 된 겁니다. 아니 네. 쓰지도 못할 걸 주는 게 의미가 있냐. 지금 저건가 봐요. 그죠? 예, 네. 맞습니다. 여기 자막으로 달려 있죠. 네. 햄버거 교환 쿠폰이든 세배 봉투도 모든 재소자들에게 줬다라고 네.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일자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아 사실 해명이라고 하죠. 해명이라고 하면 예, 해명을 했습니다. 네. 예. 뭐라고 했냐면은 안에 든 게 햄버거 교환권이 아니고 문화상품권이다 사실. 그럼 자막을 왜 저렇게 달아요? 자막을 왜 이렇게 달았냐면 추미애 장관이 여기 방문을 하면서 여기 있는 모든 그 미성년 재소자들에게 햄버거를 지급을 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뭐- 햄버거는 실물로 지급했다? 예, 맞습니다. 아하. 그래서 자막을 이렇게 달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네. 문화상품권은 어쨌든 이 소년범들이 출소를 하고 나면 쓸 수 있지 않냐라는 네. 식으로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아, 근데 김보람 변호사님, 글쎄요. 저 영상을 보면서 시청자분들 중에는 그런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세배를 올렸던 소년원 재소자들이 진심에서 우러나와서 세배를 했을까? 라는 생각도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리꾼들 반응도 상당히 엇갈리고 있는데요. 사실 뭐 그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소년원에서 진행이 될 때 아이들의 내심이랑 상관없이 당연히 뭐 세배를 하고 이렇게 참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은 좋았을 수도 있지만 어떤 아이들은 굉장히 싫음에도 불구하고 참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수도 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이런 게 마치 명절에 군부대 방문하는 것 같다. 뭐 아하.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댓글들도 있었고요. 네, 뭐 그 법이 정한 죗값을 치르고 있는 사람들이 공무원들에게 절까지 해야 하느냐 이런 비판 여론들도 사실 있는 것도 같습니다. 네. 우리 홍종선 대중문화 전문 기자님도 합류를 하셨는데요. 홍 기자님, 그러면 그 추미애 장관하고 김호수 차관은 저렇게 세배만 받고 온 거예요, 그냥? 세배만 받진 않았고 떡국도 함께 재소자들과 먹었고요. 보통 또 세배 받으면 덕담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어떤 거냐면 어떤 사정으로 여기에 왔든 내가 이번 기회를 좋은 기회로 반전시키겠다 이런 각오로 좀 임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만약에 내가 어떤 첫 출발을 할 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내가 생각난다면 달려가겠다. 정말 이 말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신다면 대단한 거죠. 그리고 내가 법무장관에 앞서서 나도 엄마다. 야단칠 거 치고 가르칠 거 가르쳐서 엄마 품으로 돌려보내겠다. 이런 얘기도 남겼습니다. 네. 글쎄요, 뭐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죠. 판단과 그런 게 해석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추미애 장관이 소년원 재소자한테 어떤 얘기를 들려줬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정으로 이곳에 있건 간에 이것을 나에게 좋은 기회로 반전을 시키겠다 하는 그런 각오를 새해에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 정말 제가 첫발을 내딛는데 누군가 손잡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할 때 제가 생각난다면 불러주시면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했어요. 그 유인경 평론가님 뭐 여러 이제 논란 중에 또 지적 중에 아니 소년원 미성년자라고 그 소년범들은 인권도 없느냐 뭐 이런 지적 나오니까 아 그래서 우리가 영상에 이렇게 모자이크 치지 않았습니까라고 이제 법무부가 또 해명했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권 개념이 법무부부터 별로 없으신 것 같고요. 저 아이들에게 필요한 거는 장차관이 와서 뭐 어려울 때 와라. 김호수 차관 같은 경우에는 내 손 잡은 사람이 다 잘 됐다. 내 손 잡아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홍보용 영상에 들러리로 서온다는 건 본인들도 아마 알았을 겁니다. 진심으로 이 아이들에게 해줄 거는 너희들이 잘 될 거는 믿는다. 나도 어려움 겪었다. 뭐 이런 건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장관의 행보가 진정성이 있고 없고는 이제 대중들이나 저 소년들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홍보 자료 영상으로 남기시지를 말고요. 마음으로 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그 햄버거 상품권, 문화상품권 뭐가 중요한데라고 하시겠지만 그런 거 하나도 덧칠을 한다라는 걸 보면 다른 사건에 얼마나 많은 덧칠이 돼 있을까. 얼마나 많은 문화상품권이 햄버거로 바뀌었을까라는 네. 걸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실무 관계자들의 판단이 상당히 작용했겠지만 저 방문을 진정으로 저 소년원 재소자들을 위한다면 엄마 마음, 아빠 마음으로 위한다면 그냥 영상 카메라 대동하지 않고 갔다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게요. 라는 생각을 시청자분들 중에는 하시는 분도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정우 씨 얘기가 나오는데요. 검찰 얘기까지 나옵니다. 홍종선 기자님. 네, 지난 13일에 보도가 있었죠. 뭐 재벌가 자제 또 연예기사 대표 유명 배우 포함해서 한 10여 명이 네. 프로포폴을 뭐 투약했다. 근데 그러고 나서 그때 당시에 그 포함됐던 유명 배우 누구냐 뭐 말이 많았는데 근데 막 검색어가 막 진짜 많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5일 만에 그 배우 하정우 씨 소속사 측에서 그거 우리 맞습니다라고 이제 자료를 냈어요. 입장문을 냈는데 네. 그 입장문에서 이제 강조하는 바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 보도된 것에서 좀 억측이 있는데 피부 치료, 그러니까 상당히 좀 여드름 흉터가 깊은 편이었거든요. 그 깊은 흉터 치료를 위한 그 치료 목적 외에 어떠한 그 프로포폴 자체만을 맞는 불법 투약 없었다라는 거 그거 하나를 강조했고 이제 두 번째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거 왜 차명으로 했어? 그러면 불법 투약이라서 혹은 상습적으로 투약하려고 그렇게 한 거 아니야라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명을 했는데요. 그 부분이 이제 병원 측에서 먼저 요청한 부분.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청했다고 해서 준 부분은 반성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잘못의 주체가 하정우 씨가 이거 우리 동생 이름으로 해주세요. 남의 이름으로 해주세요. 해서 불법적으로 상습적으로 투약을 늘린 게 아니라 피부 치료 외에는 투약이 없었고 병원 측에서 요청해서 어떤 그 이름을 빌려준 부분 이 부분은 네. 반성한다라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네. 물론 하정우 씨 측에서 입장을 낸 거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입장은 입장대로 존중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시청자분들 또 누리꾼들 중에는 아니 떳떳하다면 왜 닷새 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이제서 얘기할까라는 생각도 할 것 같아요. 뭐 지금 미국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라는 변명은 안 되는 게 요새는 지구촌이라 금방 뭐 뜹니까 나오는데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늦게 변명 아티클 드러나지가 않았으니까 어쨌든 네티즌 수사대들이 밝혀져서 이미 며칠 전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성형외과와 피부과 전문의들에게 이제 문의 전화를 해봤습니다. 네. 이 여드름 흔적 지우는데 프로포폴 주사가 씁니까?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레이저 이런 시술은 마취 연고를 바릅니다. 그래서 30분 내지 1시간 정도 되면 피부가 거의 감각을 잃어서 뭐 주사 많이 들어가던 우리 뭐 이빨 치아 치료할 때도 마취 주사 살짝만 넣으면 되는 거지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뭐 프로포폴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무나 그러나 이 병원 측에서 굉장히 유명 연예인이고 네. 또 이거 조금이라도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포폴을 쓰겠습니다. 또 있을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10회 정도씩을 그렇게 연이어서 하는 경우 좀 드물기 때문에 아직은 하정우 씨가 예, 제 맞고요. 병원 측에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해도 의혹이 좀 남는 건데 많은 분들이 하정우 씨는 밝혔지만 병원 측에서도 너무 이 배우를 톱클래스 배우라서 배려하는 뜻에서 오히려 사건을 키운 게 아닌가. 아하. 뭐 본명 안 되셔도 됩니다. 뭐 기획사 대표라든가 뭐 이름 있습니까? 네. 그리고 오실 때 뭐 이것저것 하고 오세요가 네. 다 한 것 같아서 지나친 과잉 친절이 어쩌면 이런 화를 부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일단은 뭐 화라는 표현까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일단은 검찰 수사 소환 아직 시기는 안 정해졌습니다만 소환을 앞두고 있다까지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하정우 씨 보면은 톱클래스 배우에다가 그리고 얼굴도 잘생겼잖아요. 박성배 변호사님. 근데 뭐 얼굴 뭐 고칠 게 뭐가 있다고 얼굴 무슨 치료했다는 거예요? 바로 얼굴 흉터 치료를 받아왔다는 것인데 네. 하정우 소속사 해명에 따르면 이 하정우 씨가 평소에 얼굴 부위 흉터 때문에 배우로서 상당히 고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지난해 1월에 레이저 흉터 치료로 유명하다는 모 병원 원장을 소개받았고 이 원장이 하정우의 흉터 치료를 돕고 싶다는 적극적인 의사를 전해왔다는 네. 거죠. 그래서 이 원장으로부터 치료를 꾸준히 받아왔는데 시술을 받은 기간이 2019년 1월경부터 9월경까지 약 10회가량이고 네. 그 시술 중에 강도 높은 레이저 시술을 받으면서 원장의 전적인 판단에 수면 마취를 받은 것이 전부이지 어떠한 약물 남용도 한 바가 없다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병원 측에서 먼저 제안했다고 하지만 이제 동생 이름으로 이제 진료받은 거 있잖아요, 홍 기자님. 이 부분도 이제 많은 이제 네티즌들은 또 이렇게 갑론을박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잘못된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그 오후에 또 변호사 측에서 또
인터뷰를 하기도 했는데 네. 이제 그런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우라는 특수성인데 예를 들면 이제 음식점에 예약을 할 때 내 이름으로 하면 이제 도착하기 전부터 지금 조금 있으면 올 거래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가 음식점도 아니고 병원일 때 네. 게다가 또 이 굉장히 흉터치료에 유명하다 해서 추천을 받아서 갔을 때 네. 어떤 의사라는 전문가가 이제 권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 일반 사람들은 이제 뭐든지 너무 믿고 맡기는 거죠. 그래서 마스크 쓰고 오라고 하면 마스크 쓰고 가고 네. 또 이제 배우다 보니까 촬영 중에 연락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또 뭐 소속사 대표나 매니저 연락처 줘라 하면 주고. 근데 지금 그런 부분을 반성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타인의 정보인데 그래도 이런 걸 준 부분은 잘못이다. 근데 지금 하정우 씨 측에서는 본인들의 차명 치료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어요. 뭐냐면 매니저를 통하지 않고 하정우 씨가 직접 원장과 계속해서 이 이제 문자로 지금 뭐 언제 오셔라, 요번에 무슨 치료를 했고 어떤 걸 주의해라 주고받았고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이제 다 소명을 해서 지난주에 검찰에 먼저 소명장을 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이제 기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부분은 이 이름들이 하정우 씨 치료가 아니라 오히려 이 병원 측에서 다른 사람들의 치료에 이 소속사 대표나 매니저 이름이 쓰였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 이런 부분들을 불러온 부분,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또 이제 사과하고 반성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제가 이제 오늘 이 소속사랑 취재를 해봤는데, 그러셨어요? 네네. 네, 이 바로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동생 소속사 대표. 이 병원에 뭐 가본 적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 이름으로 이제 이 형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어떤 사람들의 어떤 치료에 이름 쓰인 것도 모르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차후 검찰이 굉장히 수사를 면밀히 하겠지만 이 어떤 잘못의 주체가 이 이제 말하자면 하정우 씨가 불법 상습 투약을 하기 위해서 차명을 한 것인지 병원 측의 주도로 이것이 다른 쪽으로 쓰인 것인지 명확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김보람 변호사님, 사실 이 문제는 우리가 식당에 그냥 제가 김명준이라는 이름을 예약하는 게 아니라 네, 홍길동으로 해주세요라는 그런 차원의 문제와는 다를 거 아니에요. 지금 진료를 참여로 받았다는 건.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진료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음식점에 예약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문제인 거죠. 네. 지금 이 사건은 쟁점이 치료 목적으로 받은 것이냐,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으냐, 그리고 또 이제 차명으로 진료한 부분인데 만약에 이게 치료 목적이라면, 그러니까 프로포폴이 계속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는 이유는 프로포폴이 이제 마약류로 분류되기 때문인데 네. 치료 목적으로 이제 투약을 했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네. 그렇지 않다면 뭐 차명이나 이런 거 불문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이제 문제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차명이든 아니든 그건 이제 처벌이 되지 않겠죠. 그런데 치료 목적이었다고 해도 차명으로 이제 진료를 했다면 의료법 위반이 우선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네. 이 진료가 정확히 급여인지 비급여인지는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나 만약에 보험공단에서 그 보험비를 받는 그런 진료였다면 이제 허위 진료, 실질적으로 허위 진료이기 네. 때문에 사기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정우 씨나 매니저가 어느 정도 이 부분에 관여하고 적극적으로 동조를 했는지 아니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정보를 제공했는데 이렇게 병원에서 알아서 처리했는지에 따라서 추가적인 공범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가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현재 하정우 씨는 미국에 체류 중입니다. 지금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 아마 구체적으로 소환 일정을 조율할 것 같은데 언제쯤 소환될지 뉴스파이터가 이 얘기도 끝까지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